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대응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부터 해서 약간의 롤러코스터가 있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했으나 하락을 좀 제한하는 하방 경직이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잘 진행이 됐습니다. 종가는 양호하게 마무리되었는데요. 오늘 이슈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배터리 데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는데 그렇게 배터리 쪽 혁신은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웨이에 이제 반도체 공급을 이제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인텔이나 AMD 같은 경우는 이미 허락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라이선스 발급이 됐다라고 하니 퀄컴도 신청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체크해 보고요. 자, 카카오뱅크가 IPO를 진행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지수의 경우는 27,000포인트 유지해주면 되고 60일선 요 구간은 위쪽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단을 자꾸 두들기기보다는 그래도 전일 오늘 세력 말고 전일 아래꼬리 달면서 27,000 아래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는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 줘야 된다. 이 61선 위에서 21선 사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움직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의 것은 해줬어요, 미국이. 그래서 다우지수는 그래도 하방 경직 정도는 나왔다 보시면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1600을 건드리는 거 좋지 않다. 그래도 여기는 안 건드리는 게 좋은데 자꾸 건드리면 이탈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 차례 건드리고 아래 꼬리 엔드 이 양봉으로 마감한 것은 1600포인트 죄송합니다. 1600포인트에서는 저점 매수가 활발하게 들어온다. 다우와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저점 확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대로 마감하면 안 되고 위쪽으로 한 차례 올라와 줘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아래 꼬리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무난하다. 이것도 21선, 61선 사이가 되겠죠. 나스닥도. 그래서 이게 가장 평범한 움직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바로 올라와서 21선에 붙어서 21선 공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정말 강하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21선을 넘어가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와, 시장이 정말 미쳤습니다. 이런 강력한 시장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역시나 희박한 강력한 시장보다는 정상적으로 하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1600포인트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꾸 건드리면 이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것을 해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앨런 머스크가 이제 배터리 관련된 부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우리나라 종목들 같이 보면서 살펴보자고요. 자, 국내 증시를 보면은 자, 오늘도 개장 초에는 이제 플러스권으로 시작해서 이제 1%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장중에는 2%까지 밀렸습니다. 지금 이 어제의 하락에 대해서 그냥 여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그 전일 다우지수가 보여줬듯이 이렇게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저점 매수 확인하고 61선 지지력 테스트 2300 아래는 유지하려는, 그리고 대기 매수세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은 오히려 양호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의 것 하방 경직은 만들어줬고,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려는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밑에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잘못해서 돌바락질 나오면 또 밀릴 수 있으니까 붙어 있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한 차례 조금 올라가줘야 된다. 2400을 다시 두들겨줘야 된다. 넘어가주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강력하게 올라서 2400 위쪽 유지해주는 것이고, 이게 아니어도 2421선 이런 구간을 건드려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양호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스닥만큼 급락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동향 같은 경우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엄청 좋지도 않았습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 주식을 그렇게 매도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기관에서만 매도를 하고 있다. 금융투자 중심으로. 그리고 장중에는 연기금이 매도를 좀 하고 있었는데, 오전 중까지만 해도 매도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마감 부근에서는 매도를 줄였습니다. 그러면은 연기금도 요 2300 아래 61선 부근에서는 이제
매도를 하다가도 다시 한번 매수 구간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도 요 아래쪽 하단 부분에서는 매수세를 이제 끌어올리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매수 우위죠. 최근에 코스닥 밀릴 때도 외국인들은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뭐 적극적인 매도는 아니었다. 최근에 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뭐 큰 조절을 하지 않는다. 기관에서 던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전일도 파생 동향으로 조절을 했다라고 말씀드려서 단기적인 이 흔들림에 의해서 유럽에서 뭐 2차 팬데믹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약산 쪽이 지금 현실적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이게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전에 미국 얘기 말씀드렸죠. 미국에 있는 지인들이 좀 젊은 층 3, 40대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쪽에서는 그거 뭐 그냥 감기 아니야?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감기 그냥 뭐 걸리면 그냥 좀 푹 쉬면 되는 거지. 정도로 미국의 젊은 층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분들도 뭐 보시면은 뭐 주변 저희 회원 중에도 유럽에 계시는 분들, 미국에 계신 분들 계시는데 뭐 다들 좀 다르겠지만 이거 그냥 노년층만 좀 위험하지 젊은 사람들은 좀 괜찮지 않냐라는 인식이 좀 팽배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걸리면은 그러면은 옮기고 다니면은 그래 젊은 사람들 괜찮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잘못돼도 된다는 뜻인가요? 이건 좀 너무한 생각이 아닌가 싶네요. 본인들이 옮겨 다닐 수는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괜찮더라도. 그러니 서로를 위해서 조금 조심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위험 인식 자체가 잘 안 되는 건지 좀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진 국가가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화자찬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물 지수 같은 경우로 이제 선물과 옵션으로 단기적으로 대응했다라고 했는데 선물은 오늘도 연속적으로 뭐 5천 계약 이상 혹은 8천 계약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 문제가 되는데 일부 환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600약 정도인데 조금 아쉬워요. 이 수량이 그래도 3천 계약 이상 정도 환매가 나왔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1,600계약이면 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것만 해줬다라는 거예요. 좋다라고 말하기엔 또 애매하고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죠. 매수가 들어왔으니. 콜옵션, 풋옵션 같은 경우도 풋옵션은 장중에는 좀 청산이 나왔었고 콜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우위로 장중에 오전장만 해도 콜옵션 부분이 매도 우위였단 말이에요. 30억 이상으로 해서 매도가 이렇게 막 쌓이고 있었는데 위쪽을 막아놓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점점 매수 우위로 보이더니 그러니까 위에 막아놓던 부분을 점점 풀어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위에를 다시 열어주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급이 뭐 오늘 하루 수급이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루짜리 수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돼. 그래서 이번 주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최소한의 것은 해줬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내일 이렇게 올라와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줘서 뭐 21선 터치만 해줘도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2380밖에 안 돼요. 21선 터치 정도만 해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뭐 2%대 정도인데 장중에 뭐 터치해주고 살짝 내려온다던가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근처에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한 2360, 70 정도, 60 중반에 70 정도 이렇게 붙여놓고 금요일날 건드려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의 하방 경직 추가 하락은 막았으니 요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줘야 된다. 잘못해서 여기서 음봉을 만들어서 이런 움직임만 나오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요 가능성은 그래도 오늘 요 아래 꼬리를 달면서 그래도 조금 크게 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 도형도 그렇고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만 나오면은 괜찮습니다. 21선만 올라타면은 문제가 없어진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우려감은 있었는데 코스피 잘해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61선 터치 나오고 아래쪽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도 1.5% 정도 오늘 강세가 있었는데 시초가가 그렇게 형성이 됐죠. 그리고 장중에는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이 보이면서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 거의 따지고 보면 한 4%가 밀린 거죠. 그러니 장중에는 좀 불안해 하셨을 수 있는데 이게 항상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틀 연속 이렇게 하락이 기관이 이렇게 밀어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여진이 남아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강세 구간에서는 주식을 따라붙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약세 구간으로 내려올 때, 그리고 어디가 저점인지를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하락하다 보면은 이 구간에서 풋옵션을 청산한다던가 콜옵션을 매수해서 콜 매도를 청산한다던가 이런 움직임이 나와요. 아니면 선물을 대량 매수를 한다는 건데, 선물보다는 보통은 옵션 쪽으로 움직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 교훈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장중 동향에서는 오전에 콜옵션 매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진행되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콜옵션 매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시장의 흐름을 볼 때는 옵션 동향이나 이런 파생 동향을 매매를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파생 동향을 보고 시장을 분석하는데 지표 중 하나로, 이게 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그 중에 하나로 도구로 사용하시라는 거지, 파생 시장을 매매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파생 동향하고 상관은 없지만 지금 시장은 이제 심리적으로 밀린 것과 외부 변수로 밀린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무언가 잘못돼서 밀린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잘못됐거나 뭐 해서 밀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함께 밀렸고 오늘 회복도 같이 나왔다. 다우와 나스닥도 같이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온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거는 기업 자체적으로 아니면 뭐 특정 섹터 문제가 아닌 돌발 변수라던가 뭐 글로벌 변수에 의해서 움직일 때, 그럴 때는 코스피나 코스닥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보이면서 오늘 60일선은 잘 지켜줬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입이 박렬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강하네요. 요 아래 이 60일선까지는 열려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유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결국 내려가긴 내려갔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보이는 걸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는 없고, 근데 안 내려가길 바라는 마음이 컸는데 결국은 내려갔다 왔습니다. 대신 바운딩 되면서 좋아지는 섹터들 눈에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잘 체크하셔서 이번에 종목 교체하시면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럴 때 좀 교체하시는 게 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삼성전자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지켜주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21선 지켜주면서 이제 0.67%, 0.69%, 0.7%에 가까운 뭐 상승이었는데, 뭐 큰 상승은 아니죠. 그래도 전일 말씀드렸듯이 추가 하락보단 21선 부근 정도에서는 지지력 테스트 나오고, 이제는 다시 한번 쉬거나 아니면은 요 반등을 다시 모색할 수 있다. 6만원 도전 정도는 다시 할 수 있죠. 그래서 6만원에서 6만 2천원 정도까지는 뭐 바로 뭐 치고 가면 제일 좋지만 어찌됐건 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서 뭐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돌파 가능성 높다라고 저는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핵심은 이거죠. 배터리 데이. 그래서 뭐 시작부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직접 뭐 연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게 혁신 없이 재방송 정도 한 거 아니냐라는 정도, 뭐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소문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속담이. 왜냐, 배터리 되니까 배터리 쪽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했는데 배터리 혁신이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배터리 내재화에 대해서 뭐 자체 생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본인들은 이제 뭐 설계만 하고 아마 이 공장 자체는 자체적으로 생산 안 하고 이제 외부에 맡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조인처 벤처를 세울지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애플처럼 그냥 애플도 이제 본인들이 설계하고 외주에다가 맡겨버리죠. 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뭐 크게 부각된 것도 없고, 그 나노와이어 기술을 통해서 실리콘계 응급제 도입이나 아니면은 수명 뭐 100만 마일 쪽으로 해서 수명 100만 마일에 이 뭐 장기 수명 배터리나 이런 신기술 관련된 게 뭐 제대로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고 없는 찐빵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문난 자체에 먹을 게 역시나 없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다른 쪽으로 지금 주목을 할 수 있는 게 자율주행 쪽으로, 자율주행 가기 전에 요거 하나 말씀드린 배터리 쪽으로 얘기 나온 거는, 그래요. 요거는 혁신이 될 수 있겠네요. 정말로 3년 동안 현재 가격에 배터리를 56%까지 낮추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되면은 혁신인 건 맞죠. 우리나라 뭐 배터리 3사 비롯해서 파나소닉이나 CATL도 가격 낮추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 생산 단가가 높은 거 어떡합니까? 근데 56%까지 이렇게 낮춘다? 이게 뭐 빨라야 5년에서 10년 정도 해서 56%는 아니어도 가격 낮추는 거 이렇게 목표로 잡고 있는데 글로벌 배터리사들이. 근데 테슬라에서 이건 좀 압박하는 게 아니냐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업체들을 두 가지로 느낄 수 있게 압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공개적으로 구애하는 걸 수도 있죠. 아, 우리 이렇게 낮추고 싶으니까 좀 부탁한다라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조금 보면서 좀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막 공개된 거니까. 그래서 추후에 테슬라의 행보를 보면 되겠죠. 이게 공개 구애이냐 아니면 본인들이 압박을 하는 것이냐 협박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배터리데이 전에도 이미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LG화학이나 CATL, 파나소닉 등 2022년까지 3년 내에 본인들이 배터리를 그렇게 양산할 수는 없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배터리 어차피 공급된다. 그러니까 뭐 협력은 더 강화될 것이고 이런 이 협력사들 배터리도 더 많이 우리가 가져다 쓸 거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배터리 전에. 그래가지고 뭐 생각한 게 이런 특수한 기술 같은 경우를 생각했는데 혁신 기술이 부재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율주행 쪽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은 테슬라가 이제 뭐 IT 분야 쪽으로 이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에서 양산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는 이제 2단계 수준이고 이제 조건부로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 거죠. 뭐 주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3단계부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자율주행이 됩니다. 3단계부터는 조건부로. 그래서 이제 운전자가 앉아서 운전을 직접 하지는 않는데 집중은 해야 돼요. 신경 쓰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 자율주행은 한 5단계인데 이 한 달 뒤에 완전 자율주행을 공개하겠대요. 근데 업계에서는 3단계 정도 공개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뭐 테슬라 관련된 영상은 이미 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해가지고 공개가 돼 있고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실시간 영상은 아직 다 풀 영상으로는 못 봤어요. 그래서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한 4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확인은 못했는데 저희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요거는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새벽이라도 보면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의 현재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3단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3단계 아니겠느냐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건 참고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 LG화학 같은 경우 62만 원 흔들기는 나왔지만 그래도 뭐 지켜주는 모습은 나왔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LG화학 배터리 그 분사하는 이슈, LG 에너지 솔루션 분사하는 이슈에 대해서 뭐 잘 보면은 기관 쪽이나 뭐 개인 투자자들 쪽이 우려감을 갖는 거지, 외국인들은 오늘도 뭐 크게 매도한 건 아니고 연일 매수를 하고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려감을 갖는 거는 기관하고 개인 투자자들인 거지, 외국인들은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LG화학 주식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비슷한 상황을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겪었을지 아니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겪었을지, 누가 데이터가 많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누가 조금 더 현명하고 누가 어느 정도 좀 자금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부터 말씀드렸지만 LG화학이 이렇게 흔들림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좀 불안감을 갖고 있고 좀 과도하게 악재로 해석하는 것이고, 뭐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100% 자회사로 물적 분할을 하더라도 자회사잖아요. 기업 가치가 어디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상장, 물론 직접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실망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상장하면서 이 지분 가치랑 이용해가지고 LG화학에서 지금 그런 삼성물산은 뭐 삼성전자랑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 얘기 안 나오나요? 나오잖아요. 넷마블 같은 경우도 제가 게임 분야에서는 NC소프트만큼 못하지만 빅히트나 뭐 이런 지분 가치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코이나 이런 지분 가치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 기업 자체보다는 이 게임 쪽의 본업 자체보다는 지분 가치 때문에 올라온 거를 인정하면은 그런 지분 가치로 인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LG화학도 그럼 추후에 지분 가치가 나올 수 있는데 왜 이 부분은 인정 안 하려고 하냐 이거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굳이 분사됐다고 해서 LG화학하고 아예 모른 척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참고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무조건 맞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주장도 타당합니다. 증권사 주장도 타당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투자 관점의 차이고 투자 아이디어의 차이니까 나중에 뭐 결과로 보면 되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IPO 할 때 분명히 이슈 될 거고. 그래서 뭐 이건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LG화학 같은 경우 그냥 조금 오늘 쉬어가면서 이제 66만 원 돌파 시도 나오고 다시 한번 밀렸다가 62만 원 지지력 테스트 받고 여러 가지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항선과 지지선을 양쪽 다 확인을 했다. 66만 원을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하신 분들은 66만 원 회복할 때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참고하시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은 뭐 배터리대 이후에 한 차례 이렇게 흔들림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 SDI가 뭐 급락이 나오거나 한 건 아니죠. 40만 원에서 48만 원 사이 이렇게 이렇게 박스권 그리고 있습니다. 약간 상단 쪽으로 해서 이 44만 원 위쪽에서 움직이는 것이 좀 더 많긴 한데 요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자율주행 부분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더미돈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뭐 개장하자마자 뭐 이제 초반부터 이제 좋은 매수세를 들어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고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도 뭐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랑 뭐 링크도 많이 있고 자율주행하면 항상 언급이 된다 말씀드렸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신규 상장 초기에는 좋았다가 크게 쉬었지만 그래도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NCN 뭐 한국의 모비라일 꿈꼈으나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텔레칩스나 칩셋 미디어 저 같은 경우 뭐 칩셋 미디어를 원래 좋아한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말씀드렸던 이 18,000원 요 위쪽을 뭐 도전하고 있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10,000원 위쪽을 도전을 했습니다. 뭐 상승세를 뭐 온전히 다 유지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만약에 10,000원만 유지해주면 12,000원까지는 어렵지 않은 종목이다. 뭐 기존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감은 바로 계속 뻗어나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 상황이 안 나오더라도 밑에서 오늘 상승에 대해서 좀 휴식 구간이 나오더라도 한 달 정도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에서 적어도 뭐 공개할 때까지는 한 달 뒤에 출시하겠다라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할 때까지는 약간의 중간중간 한 번씩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추격 매수보다는 쉴 때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이건 테마성으로 보는 거니까 비중을 좀 줄이셔야겠죠. 한 10% 정도로 제한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화웨이의 이제 반도체 공급 이 인텔이랑 AMD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뭐 다는 아니어도 일부 반도체가 공급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라이선스 발급을 받았고 여기에 중요한 게 스마트폰 쪽에 이제 퀄컴이 수출 허가를 신청했는데 아직까지는 라이선스를 받지 못했어요.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퀄컴까지도 만약에 뭐 된다라고 하면은 화웨이 입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다. 퀄컴 칩 10년 썼고 당연히 기꺼이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이 목표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화웨이에서 생존을 뭐 이거는 지금 언급한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나왔던 얘기죠. 우리는 생존해야 된다.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 아니에요. 얘네가 라이선스를 아직 뭐 우리도 뭐 이렇게 신청해서 좀 나오면 좋겠는데 뭐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계속 막고 있으면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배경이 트럼프가 지금 그러면은 과거에도 그렇고 좀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계속 제재하는 척하다가 결국 보면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이제 미국 기업은 항상 수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뭐 계속 맡기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ARM을 인수하는데 영국 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건을 뭐 이미 제시를 했죠. 본사 유지하고 뭐 투자 뭐 하는 부분이나 뭐 이런 제시를 했는데 ARM 인수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반대하면은 좀 이제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퀄컴이 이제 자율주행 칩 NXP 쪽을 인수하려다가 인수 불발됐죠. 그런 것처럼 중국이 반대하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서로 이제 딜을 하거나 아니면은 중국 달래기 정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요것도
조금 더 지나면은 정확하게 밝혀지겠죠. 이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ARM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ARM 인수하는 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살짝 달래놓고 나중에 더 크게 때릴 수도 있겠죠. 저 부분으로 인해서. 근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보시고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유엔 총회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가 뭐 살짝 움직였는데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한반도 종전선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코로나를 이제 같이 대응하자, 잘 대응하자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북한도 동참해라가 있었습니다. 유엔 가면은 항상 북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많이 하다가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 남은 임기 기간의 뭐 수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 종전선언이고 북한 관련된 부분이고 잘 비핵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만큼 중요한 건가는 조금 물음표는 가네요. 이게 더 코로나보다 앞서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뭐 대통령께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국가적인 일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개장초에 뭐 이런 남북개혁주들이 뭐 살짝 움직이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 굳이 뭐 북한에서 답신을 하지 않는데 우리만 종전 선언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직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29일에 김성 유엔 대사가 이제 기조연설 나선다고 하니 그때 뭐 답을 하던 뭘 얘기가 나오겠죠. 그때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을 모으던 아니면은 그때는 뭐 재료 노출이 나올 수 있고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엄청나게 우호적이거나 한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다음 주에 좀 쉴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초 정도에는 이제 좀 남북개혁주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를 들고 기다려볼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추석 연휴 전에 해결을 볼 수 있겠죠. 이번 이슈에 대해서 유엔 연설 이슈에 대해서는 29일이니까 화요일입니다. 바로 전날이죠. 참고하시고요. 카카오뱅크가 IPO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들 뭐 좀 움직일 수는 있겠죠. 뭐 카카오든 뭐 한국금융지주든 뭐 이런 뭐 예스24든 기존에 한 차례 올랐었죠. 그래서 이슈가 되고 지금 휴식 구간인데 예스24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의 뭐 카카오뱅크의 뭐 지분 가치 때문에 최근에 뭐 이슈가 한 차례 됐었는데 지금은 현재 쉬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게 연내 감사인을 지정하고 이제 감사인 지정 신청을 하고 이제 주관사 선정 뭐 이런 절차를 돌입하겠다라고 하던데 내년에 뭐 IPO 추진하는 강력한 의사가 표현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게 상장한다고 했을 때 지금 너무 이제 가격이 높지 않느냐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잘 돼가지고 상장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지분 가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러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승했을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쉴 때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예스24의 예를 들면은 지지선이 지금 13,000원 구간은 뭐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구간이고 15,000원 구간 요 공방이 나오고 있죠. 여기도 살짝 하회에 있는데 이렇게 하회할 때 14,000원 구간대 나올 때 이렇게 여기부터 해서 13,000원까지 해서 천천히 살짝 모아가는 건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것도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제한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이슈에서 움직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비중은 한 10% 정도로 제한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최근에도 보시면은 이미 뭐 4,00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거의 2만 원 근처까지 한번 두들긴 거죠. 19,000원까지 올라왔으면은. 그러니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너무 기대감을 갖고 너무 이제 투기적인 성향으로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쉬는 타이밍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급등이 나오면은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 정도까지 지켜보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오면은 그때 매매하는 게 좋다. 추격 매수하면은 괜히 잘못 매수했다가 바로 뭐 20, 30% 잘못하면 50%까지도 순식간에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급등주는 이제 쉴 때 매매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을 이제 이렇게 살짝 모아가는 거죠. 그리고 13,000원 이탈하면은 손절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테마성 종목은 항상 말씀드린 데 손절 라인 정확하게 정해놓고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짧게 보는 것들은, 그리고 이제 목표치에 어느 정도 도달하면은 상승이 정체될 때 분할로 이제 조금씩 줄여가면은 이제 일부라도 수익 실현하면 나머지는 본전, 뭐 잘못해서 본전 내려왔다 쳐도 거기서 정리해도 일부 수익 실현을 했으니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이제 손절가 이탈 시에는 타이트하게 이제 손절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이 되시는 분들만 실행력이 돼야 돼요. 이거 다들 알고는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아까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들만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일 뭐 유럽에서 팬데믹 현상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전체적으로 조금씩 움직였는데 너무 큰 기대는 갖지 마세요. 이번에 유럽에 확산되는 게 우리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직접적인 수혜 쪽을 생각하진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61선, 뭐 잘못하면 34만 원까지는 나오겠죠. 61선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21선까지는 일단은 뭐 38만 원이나 뭐 38만 5천 원 사이 요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올라가봐야 아는 거겠죠. 잘못해서 여기서 61선 이탈하면 34만 원 흔들기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일 말씀드린 카카오 같은 경우 움직이고, 결제 관련 중에서 NHN 한국사이버결제 기다리신 분들은 뭐 요런 타이밍 정도, 61선 타이밍 정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오늘 올라왔죠.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서포트랑 뭐 이런 종목들 다 설명해드린 종목들이 오늘 그래도 반등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그러니까 뭐 주식은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이제 시장에 맞지 않는 종목에, 혹은 기존에 좋았던 종목이 싸졌다고 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뭐 3점 농구하는데 3점 라인에서 덩크를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은 뭐 덩크는 물론 덩크는 애초에 해본 적도 없고요. 뭐 골밑에서 슛을 쏴도 안 들어갈 텐데, 그때랑 저랑 지금은 다르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 저랑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보시면은 기존에 좋았던, 과거에 뭐 제가 포스코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데, 과거에 76만 원이었다고 해서 지금 다시 76만 원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산업 동향을 보고 과거의 영광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주가가 왜 밀려있으면 왜 밀려있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이게 주도주라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라서 다시 올라갈 종목이다. 그러면 오케이. 그거 보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보험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최근에 밀렸어도. 하지만 지금 현재도 비실비실한데 앞으로 성장성도 비실비실해요. 근데 과거에 좋았던 종목이야.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한 차례 정리하고 이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는 절호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해서 뭐 추석 연휴 전후까지 해가지고는 그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고 관리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오늘 최소한의 것만 해줬는데 이번 주에 조금 말씀드렸듯이 반등이 좀 나와서 최소한의 우려감 정도는 좀 떨쳐내고 추석 연휴에 들어가면은 뭐 아주 좋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뭐 큰 부담을 주는 우리나라의 악재,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무너뜨릴 만한 요인이라기보다는 뭐 글로벌 경제는 전체적으로 좀 안 좋겠죠. 근데 이미 알려진 악재들이고 기존에도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이건 뭐 기술적인 문제인 거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내렸다라는 정도의 문제인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대처를 잘 하느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양책과 경기 부양책과 앞으로 이제 백신이 얼만큼 빠르게 나오느냐. 미국에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 달 정도면 나올 것 같죠. 지금 화이자부터 시작해갖고 화이자, 존슨앤존슨 시작으로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등등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셀트리온 뭐 그룹부터 시작해서 뭐 조기 승인 신청 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죠. 결과가 좋으면은.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고요. 뭐 백신 쪽이 출시된다고 해서 모두가 이제 물량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좀 쉬고 있는 컨택트주들이 조금 움직일 수는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백신 나오는 거는 그때 상황 봐가지고 시장이 변화하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아직까지는 뭐 조금은 요런 그 언택트 관련주들이나 요런 쪽 마지막 파동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이번에 만약에 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잘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좋으면 나중에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하면은 빠져나온 구간, 잘 정리하는 구간, 실제로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도 길게 들고 가지는 않는 방향으로 저는 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쉬고 있는 좋은 섹터들이 많다라고 해서 주도 섹터들은 열심히 잘 쉬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가기 위해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들을 잘 담아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은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 쪽에 문의 주신 분 중에서 이 종목이랑 남겨주셨는데 본명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성함이 임덕자 이렇게 세 글자 되시는 분이 계세요. 임덕자 마지막 자는 이제 개인정보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저희 쪽에 다시 한번 이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작성하신 거 수정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었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댓글, 영상에 대한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